네, 여러분. 자, 33번 문제가 해설이 되었었는데, 댓글이 좀 나중에 달렸어요. 쌤, 근데 굉장히 그 댓글이 반갑더라고요. 혼자 노는 채널인 줄 알았는데, 나름 진지하게 이 쌤 수업을 듣고 계시는 구독자가 있다는 사실에 쌤 매우 반갑고 기뻐서 지금 오늘 병가 낼까 싶었는데, 일단 출근하고, 쌤 돌아오자마자 오늘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지금 먹고 살려고 배달 음식 시켜놓은 상태에서 퇴근하자마자 영상 켰습니다. 해설을 이미 끝났긴 했는데 뭔가 중간에 이제 댓글을 쌤이 확인했거든요. 중간에 어, 단어를 쌤이 그죠? 이거 아마 수능 당일날 해설했던 것 같은데 눈이 침침해서 요 단어를 특정 단어를 좀 잘못 읽고 지나갔었고 요거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최근에 또 이 문제 답이 1번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들여서 재업로드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쌤이 휘뚜루마뚜루 막 이렇게 해설했던 부분을 조금 더 친절하게 더 풀어서 해설을 해줘 볼게요. 두 번째로 해설하는 거니까 그때 그 필기 내용 그대로 가져왔고요. 여기서 색깔과 굵기만 조금 바꿔서 색깔만 좀 바꿀게요. 너무 굵게 하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내용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 지문을 좀 살펴보자면은 요런 지문에 이제 이 부분 있죠. 요런 단어들.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쌤이 약간 러프하게 해설을 하는 이유는요. 이거 지문에 실질적인 단어의 뜻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다 알고 푸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해설을 할 때 완전하게 분석이 끝난, 그래서 해설지가 다 제공이 된 상태에서 전지적인 관점 있죠? 그런 전지적 관점에서 답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험생의 관점에서 바로바로 이 지문을 파악하는 그런 방식대로 해설을 하기 때문에 어떤 용어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그런 해설은 제공하지 않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죠. 배달 음식 도착했는데 육회 시켰다? 좀 이따 먹을게요. 난 강의가 먼저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안내를 해줄게요. 자, 봅시다. 쌤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건 양해 구다사이. 오늘 컨디션이 좀 많이 메롱이라. 자, we're famously living in the era.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괄호로 묶었다는 건 뭐예요? 부사니까 별로 해석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attention economy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텐션 이코노미를 어텐션 이코노미라고 하지 이게 뭐야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텐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올릴 수 있는 기본 뜻이 집중, 주의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말 그대로 집중해서 보는 거고 주의력 있게 보는 게 어텐션이에요. 그죠? attention 하면 여러분들 어디서 듣는 말이에요? 미군 가면 들을 수 있다. 그죠? 나 저기 대학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느 대를 갈지 모르겠다. 군대를 가라. 그래서 어학도 좀 배우고 싶다를 미군 가라.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 그래서 attention, 이런 말, 여러 가지 차렷, 이런 뜻으로도 쓰죠. 주목, 집중, 차렷,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attention economy라는 것을 사전에다가 검색을 하면 지식백과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목 경제, 관심 경제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어떤 용어를 쓸 때에는, 그죠? 그 분야 내에서 통용되는 어떤 뜻이 있겠죠. 쌤이 아마 이거를 처음 이제 해설을 했을 때, attention, 유진스, 집중, 경제, 집중 경제 이러고 넘어갔을 겁니다. 왜? 수험생들이 이걸 처음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할 거니까. 이걸 갖다가, 경제적인 용어로는 주목 경제라고 하지. 이렇게 관심 경제라고 하지 이러면서 경제라고 하는 분야에서 쓰는 용어로 해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99.9% 없을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제 수험생이 지문을 쭉 스캔해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해설을 했어요. 그죠? 그때 이제 시험이 끝나자마자 업로드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다시 볼게요. 주목 경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기왕에 설명을 한 김에 바로 네이버에 여러분들 어텐션 이코노미를 때리면요.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블라블라 교수가 제시한 개념이고 국내에서 이제 번역돼서 쓰이는 주 용어가 관심경제, 뭐 주의력경제, 주목경제라고 쓴다. 즉, 이 용어 자체도 지금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영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꿔 쓰다 보니까 그럼 이 주목경제라는 게 뭐니? 이제 그걸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냥 있는 대로 좀 읽어줄게요. IT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접근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정보 콘텐츠 제공자도 자극성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하죠? 어그로 끈다 그러죠. 그죠? 쌤도 구독하던 채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채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굉장히 이제 어그로 끄는 제목들 곧 막 어떻게 된다 뭐 한다 막 위기감 조성하고 약간 이렇게 기레기들 그 뭐야 그 기사 제목 뽑듯이 하는 것들 쌤이 이제 그런 걸 싫어하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의 수혜를 못 받죠. 어그로를 잘 못 끌어서 사실 안 끌어요. 그죠? 못 끌기도 하고 안 끌기도 하고 유튜브에 대한 뭐 공부도 안 했다. 근데 이렇게 한편으로 너무 이제 기뻤습니다. 쌤은 이런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강의를 귀담아 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죠? 우리 학생 여러분, 내지는 교육 관계자분들이 듣고 계실 수도 있고요. 서로서로가 참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견 교류는 환영입니다.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 얘가 쓰이는 어떤 맥락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어. 근데 현재 와서 이제 SNS가 발달되면서 무분별하게 막 배포되는 가짜 찌라시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뭐 파생되는 그런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보자마자 주목 경제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집중 경제, 어텐션 이코노미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한 백그라운드, 너는 경제적인 배경이 있어야 돼, 철학적인 배경이 있어야 돼. 이걸 갖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문맥상 유추해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우리가 이 어텐션 이코노미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관계부사 where가 in the era 이 시대를 뭐로 한다? 선행사로 취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죠? 이 시대에는 the largest 가장 크고 가장 profitable 이윤이 나는 혜택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 가장 경제성이 있고 효용성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 그게 바로 뭐다? those다. 그러니까 이런 대명사를 썼을 때 대명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게 뭔데? 수식어절. 나의 주의, 나의 집중력을 consume 뭐 하는 거죠? 소비하고 소모하는 거죠. 나의 주의력을 가져다 먹는 거. 야금야금 갉아 먹는 거. 그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profitable, 이익이 많이 나고 수익성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는 뭐라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를 후킹해가는, 내 관심사를 훅 가져가서 소모해버리는, 야금야금 해버리는 그거야, 그것들이야 라고 했으니까 이때 those는 뭘 가리킬까요? business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문장 내에서 가리키는 대상,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that, those, 그죠? 수에 따라서 단복수, 네, 그 대명사를 쓴다고 했고, 요거 언제 많이 써요? 우리 비교급, 최상급 문장에서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다음 볼게요. The advertising industry, 네, 광고 산업, 광고 업계입니다. 자, 이거는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is dedicated to, 자, be dedicated to 이게 뭐예요? dedicate 하면은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industry는 주체라기보다는 그죠? 무언가 헌신되어지고 몰입되어지는 대상이라는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해석을 할 때 말을 멋지구리하게 뽑아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해석이지 번역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일단 보자고요. 어디에 몰두되어 있는가? 글자 그대로 어디에 지금 헌신되어 있고 어디에 푹 빠져 있는가라는 걸 봤을 때 capturing 하는 거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to는 전치사 to기 때문에 자, 뭐를 사로잡아요? conscious hours니까 의식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삶에 있어서의 의식적인 시간들,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죠? 우리의 의식적인 시간을 사로잡아서 그 시간을 파는 거죠. 이때 selling them. 내지는 뭘 팔까? 이때 them이 가리키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 시간을 사로잡았으니까 시간을 팔겠죠. 그죠?
여기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우리의 의식적인 시간을 팔아. 누구한테? To someone else.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의식적인 시간을 사로잡아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팔아. 굉장히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실질적이지 않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아, 의식적인 시간을 사서 딴 사람한테 판다고? 결국 우리의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는 이야기잖아.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쌤이 유튜브를 찍어요. 쌤 유튜브를 찍을 때, 이 강의를 찍을 때 소모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죠? 그럼 내가 소모해서 만든 이 컨텐츠를 누군가가 소비를 하죠. 그죠? 뭘로? 공짜로. 쌤이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말이 좀 엇나가는데. 쌤 지금 구독자 수가 정확하게 지금 168명이 됐더라고. 아유, 기특기특. 이게 이제 실제로 학원을 운영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원생 168명이면은 꽤 성공한 학원입니다. 대형 학원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뭐 동네에서 그래도 적당히 몇 명이 운영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쌤이 한창 때에는 한 학년에 12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을 맡아서 학년 팀장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규모와 사이즈를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167명이 전부 다 어, 실제 수강생이라면은 그죠? 얼마나 이게 profitable business가 되겠습니까? 수강료를 내고 있으니까. 근데 유튜브라는 생태계는 어때요? 공짜잖아, 무료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이라는 노동력 대비 나오는 아웃풋이라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건 뭡니까? 말 그대로 재능 기부라고. 내가 좋아서 하는 채널, 그리고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죠? 썩히면 뭐 합니까? 쌤도 공부하면서 자꾸 리터치하고, 그죠? 혹시라도 이런 컨텐츠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어떤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계속 혼자 놀고 있었거든. 왜냐면 초창기 쌤이 이 채널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도 뭔가 큰 포부와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어서 안 하던 짓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채널을 개설했고 이 채널 안에 계속 새롭게 뭔가 컨텐츠가 생겨날 때마다 쌤은 사실 그때마다 힘든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창의력이 샘솟나 봐.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거의 대부분이 지인들이었어요. 쌤이 발이 넓은 사람은 아닌데 쌤이 주변에 이제 알고 계신 분들, 지인분들이 발이 넓어. 그래서 많이 많이 소문을 내주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험생들이 듣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왠지 이게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 듣고 있으면 괜히 죄송하고, 나는 할 말 다 할 건데, 이거 듣고 계시다가 꺼버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신경 안 쓰고 지금 내 맘대로 강의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고, 그래서 듣고 계신 분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도 자녀분들에게 더 소개를 해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의 구독자의 태반이 다 쌤 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노는 채널인갑다 하고 있었는데 진짜 댓글도 하나도 안 달렸었거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올해 5월 달 모의고사 때부터 댓글이 좀 달렸어요. 그게 알고리즘을 탔다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조회수가 뭐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유튜브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조회수가 5월 모의고사 때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거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나는 늘 언제나 하듯이 똑같이 했는데 뭐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나도 모르겠다 이제 이러고 있었다가 오늘 알람이 이렇게 떠 있길래 봤더니 또 질문이 의견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반갑겠어, 안 반갑겠어? 완전 반갑지. 반가워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보고 또 한번 정리하고 하는 거죠. 피곤해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게 천직인가 보다 싶어요. 즐겁습니다. 질문해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 그런 어떤 고민거리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본다면 다시 한번 우리 어떤 의식적인 시간을 가져다가 사로잡아다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그걸 판다는 거죠. 그죠? 그게 광고 산업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약간 이제 의역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글자 그대로 직역하기보다는 광고 업계가 하는 거는 우리의 시간을 타인에게 파는 거다. 됐죠? It might seem magical. 자, 그게 굉장히 마법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뭔데? 이때 구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So many exciting and useful software systems
아주 많은 그 어떤 흥미롭고 또 쓸모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이 뭐하다는 사실?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게 전부 다 대절이죠. 그 사실이 굉장히 매지컬해 보일 수는 있어. 야, 세상에 이렇게 쓸만하고 이렇게 재밌는 소프트웨어가 무료라고? 이를테면 우리 꼬맹이가 많이 하는 게임 있어요. 허기워기. 한때 되게 좋아했었고요. 허기워기, 키시미시 인형도 있었어요. 그게 아마 완전 무료는 아닐 거예요. 결제를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알아서 지가 게임 했었어. 음. 그리고 인형도 당연히 있었죠. 나중에는 허기허기 키스미씨가 막 겨드랑이가 찢어지고 지금은 또 다른 캐릭터로 갈아타서 허기허기가 뭐예요? 좀 이러고 있어요. 메타몽 지나서 지금 포우한테 빠져 있는데 이렇다니까. 요즘 초등이들 너무 유행 빨라. 아무튼 그런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다 풀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개발업자는 도대체 뭐 먹고 살지?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마치 매지컬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it's now conventional wisdom. 근데 그게 conventional한 wisdom이에요. 자, 이 말도요. 직역했을 때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conventional, 전통적인, 그죠? 전통적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공유하고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conventional wisdom을 조금 말을 예쁘게 다듬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관념, 좀 어려운 말로는 통념이라고 해요. 사회 통념.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건 그런 거지. 저건 저런 거지라고 특별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관념 있죠. 그걸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예쁘게 말을 바꿔주면 사회적 통념이 되는데 conventional wisdom을 보자마자 사회적 통념이라는 말을 떠올릴 친구가 누가 있겠냐는 거지. 그럼 전통적인 지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실전에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복습할 때는 이래서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표현이 있구나, 라고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는 굉장히 이제 익숙해진 개념이야. 사회적 통념이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개념이 됐죠. 근데 그게 뭔데? 이것도 또 이 뜻이 되겠죠. If you can't see, 여러분들이 볼 수 없다면이죠. 자, 뭘 볼 수 없다면이죠? 누가, 여기서 who는 관계사가 아니죠. 앞에 선행사가 없으니까 의문사입니다. 누가 지불하는지를, 무언가에 대해서, 그죠? 근데 이 무언가라는 건 뭐죠? 공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appears를 썼다는 거는 실제로 무료인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일단은 표면적으로 공짜, 무료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무료인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것에 돈을 지불하는 게 누구지?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없다는 게 지금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 그거 굉장히 그냥 사회적인 통념이야. 누구나 그냥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특별할 게 없지. 이런 뉘앙스로 쓴 거예요. 그죠? 다시 무료처럼 보이는 거. 공짜인지 아닌지 실제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는 공짜인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것에 과연 누가 돈을 지불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없다면이죠.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다면 또는 볼 수 없다면 그러면 sorry 볼 수 없다면 여기 조건절이 여기까지 와야지.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하다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통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공짜처럼 보여. 근데 분명히 누가 돈을 지불할 할 텐데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른다면 그거 누구야? 실질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제품. 이때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딱딱한 하드웨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프트웨어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적 자산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뭐가 됐던 팔리는 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제품을 하드웨어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팔리고 있는 게 뭐다. 상품화되고 있는 게 뭐다. 그게 바로 너다. 왜 여러분이다. 라고 표현을 했냐. 자, 그게 바로 이제 통념이다. 사회적 통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못 하겠어? 요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질문이. 그러면 왜 이게 답이 2번일 수밖에 없는지를 쌤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쉽게 설명하지 못한 내 탓이요. 그죠? 자, 요 문장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자, 굵은 글씨로 다시 하이라이트 합니다. 이 문제가 찾아보니까 친구들이 다들 좀 어렵게 느꼈대요.
이 나름 3점 문제 가운데서도 좀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이 문제가 유독 좀 까다로웠다고 느꼈던 비율이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if서부터 여기까지가 if절이죠. 그죠? 여기가 이제 부사절일 것이고 여기가 이제 주절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때 구문이라고 했죠? 자, 이 지문 구조를 잘 보세요. 그럼 that 이하한 부분은 it 이하입니다. 라고 해석이 돼요. 맞죠?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이 이제 사회적인 통념이야.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that 이하를 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가 can't see, 볼 수가 없어. 누가 지불하는지를. 그죠? 무언가에 대해서. 공짜인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다면, 그렇다면 그게 누구야? 실제로 돈 쓰고 있고 돈 지불하고 있는 건 누구냐라는 거죠.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는 건 뭐냐는 거죠. 그게 니라고, 니. 여기서 너라는 것은 사람을 갖다가 제품으로 판매한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 지불하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판매되고 있는 게 뭔데? 너의 시간, 너의 집중력. 그죠? 우리가 소모하는 시간들, SNS에서 쓰고 있는 시간들. 그게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판매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너무 하드웨어적으로만 보면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팔리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죠?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누가 돈 내는 건지 모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거래되고 있는 상품, 진짜 상품의 존재라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어떤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요즘에는. 왜 그런가 보자고요. Our creative engagement, 우리 어떤 창의적인 연관, 관계성이에요. 그죠? 개입. 다른 사람과의 어떤 연관성, engagement는 뭔가 참여하고 같이 함께하고 약혼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라는 건 뜻이 막 확장되고 파생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쌤 이걸 meditate이라고 읽었어요. 흔하죠. 쌤 강의를 꾸준하게 애청해 주신 분들이면 쌤이 slip of tongue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를 눈치채셨을 겁니다. 특히 좀 이렇게 피곤할 때 심해요. 노안이 와서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라라고 했었는데 누군가가 또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자, mediate이고요. mediate이라고 보게 되면 해석이 더 쉬워지죠. 그죠? 중개하고 매개하는 게 mediate이니까 중간에서 medi 이게 이제 중간이란 뜻이니까요. 이걸 meditate이라고 해석을 하려고 했으니 뭐 그게 더 어렵지. mediate 하면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걸 알려주신 분께도 감사. 그래서 볼게요. 우리의 어떤 창의적인, 타인과의 창의적인 어떤 관계가 매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AI 기반의 어떤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요. 우리 유튜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무슨 영상 하나를 봤더니 관련된 영상이 막 추천 알고리즘으로 막 떠. 그죠?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다 타인과의 관계성이 생겨나 여러분들이 주로 구독하시는 채널, 아니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관심 갖고 검색해서 뭔가를 봤다면 그와 연관된 영상들이 뜰 거란 말이죠. 오늘 영어 영상 봤어요? 그러면 영어랑 관련된 게 뜰 것이고 학습과 관련된 게 뜰 것이고 쌤 같은 경우는 타로 영상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타로 하나 보면은 또 연관된 거, 타로 영상이 막 뜬단 말이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시스템들에 의해서 매개가 되어지는데, 자, 그 시스템 뭔데? 고안된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집중력을 사로잡기 위해서 고안이 된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관심사가 타로인 거 어떻게 알았어? 내 관심사가 부동산인 거 어떻게 알았어? 유튜브가 귀신같이 내가 좋아하는 그거를 알고리즘을 읽어다가 계속 영상을 추천해 준다는 겁니다. 자, through the process, 어떤 과정을 통해서인데 그 과정이 뭐냐? 이 Siever라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캡톨로지라고 불렀던 그런 프로세스인데 이게 중요한 문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날려버리세요, 이런 거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관심, 우리의 어떤 집중 이런 것들을 그냥 트랩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안된 그런 AI 기반의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매개된다라는 거예요. 그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창의적인 관계가 생겨난다라는 건데 콤마하고 ing니까 그냥 결과적으로 해석해 버리세요. 순차적으로 분사구문.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keep ing니까 계속해서 뭐뭐 하게 하는 거죠. Attend to work sold by one company rather than another.
또 다른 another 되는 컴퍼니가 생략된 거겠죠. 또 다른 컴퍼니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아니라 특정 어떤 유독 한 회사에 의해서 판매되는 그런 어떤 work 작품이라든지 그죠? 어떤 생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조금 더 attend to 뭐 하는 거예요? attend to. 일단 attend to는 다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계속해서 어떤 특정 그런 작품을 다루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콤마 ing 계속해서 분사로 연결이 됩니다. The freedom of personal exploration with 그래서 replace A with B 하게 되면 A를 B로 바꾸다 교체하답니다. 즉 개인적인 탐험의 자유를 갖다가 뭐로 바꿔요?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플레이리스트라던가 또는 심지어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예술 쌤 이거는 뭐 할 때 많이 보게 되냐면 일례로 인스타그램 할 때 많이 느껴요. 쌤이 이제 고양이를 좋아하고 그림 눈으로 보는 그림, 전시회, 미술관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못 가요. 왜냐면 쌤이 좋아하는 취향의 전시회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고 우리나라는 특히 전시, 미술 이쪽 업계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규모가 작아요. 다양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쌤이 좋아하는 것들은 사실 인스타그램에 다 있는 거야. 해외 유수의 디자이너들, 아티스트들 활약하는 거 요새는 개인 계정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쌤이 좋아하는 그림들을 막 보는 게 실제로 갤러리에 가서 그림 작품 구경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거든요. 그런데 이 인스타그램도 알고리즘 기반이죠. 그러니까 쌤이 뭔가 고양이 그림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면 계속해서 이제 고양이 관련된 걸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푸바오를 좋아해. 푸바오 영상 한번 봤어. 그러면 계속해서 푸바오를 보여줘요. 그런 식으로. 다 알고리즘 기반의 어떤 음악 재생 목록이라든지 이 사람이 이런 음악 좋아하는구나 라고 해서 또 알고리즘 기반의 예술 작품 보여주고 그래서 쌤은 구독하거나 좋아요를 누른 것들이 계속해서 연관돼 가지고 파생이 되니까 너무 가면은 행복한 거야. 내 취향의 그림들이 마음껏 뜨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개인적 탐험의 자유가 알고리즘 기반으로 바뀐다, 대체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어, 이거 그때도 설명했을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내가 선택한 취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뭔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취향을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알고리즘이 나라는 사람의 취향을 빠르게 읽어버리죠. 그러면 결국 나는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컨텐츠 안에서만 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랜덤하게 아무거나 막 보여주는 게 아닌 거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AI가 파악한 그 알고리즘 기반으로 계속해서 추천되어져 오는 그런 컨텐츠 안에서 우리가 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대체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떤 개인적인 탐험의 자유가 알고리즘에 다 대체돼 버리는 거야. 너 네가 자유의지로 그 그림을 만난 것 같니? 아니야. 네가 집 사고 네가 고양이 좋아하니까 우리가 이런 그림 위주로 보여주는 거야. 세상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 왜 유독 고양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다루는 그런 사람들의 계정만 보여주느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쌤은 강아지가 하나도 안 떠요. 죄다 고양이가 떠요. 팬더도 안 떠요. 그냥 고양이만 뜹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라는 거는 없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읽었어. 빅데이터가 빠르게 파악했어. 이 사람은 이런 거로군. 이 사람은 주로 이런 음식을 시켜 먹는군. 이 사람은 이 시간대 이런 걸 하는군. 이런 걸 접속하는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빅브라더 1984년 1984라고 읽어야 되나? 그 소설에 보시면 거대 감시 존재, 빅브라더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이 편해졌죠? AI가 발전했고, 나한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빠르게 옵니다. 내가 수능 문제 풀고, 이거 문제 풀이 해설 보고 싶으면 빠르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신세계였지. 그죠? 누구나 유튜브 계정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요. 안 하는 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설사 좀 더럽네. 계정을 내가 운영하진 않다 하더라도 뭐 아이디 하나쯤은 다들 있죠. 근데 구글 아이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핸드폰 없는 사람만큼이나 드문, 레어한 사람일 것 같아요. 자, 어찌 됐건. 그런데 우리가 소비하는 그 모든 컨텐츠들, 그걸 다 프로덕트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유튜브가 뭘로 돈 버는 거예요?
내가 시청하면서 집중하고 공들인 시간, 나의 관심사, 그죠? 내 시간을 얘네가 캡처한 거잖아. 내가 의식적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간, 이게 결국 유튜브에 있어서는 수익화 모델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은 그게 또 수익 배분의 대상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 좋은 컨텐츠가 공짜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가 쌤 컨텐츠를 봤어. 근데 쌤 컨텐츠를 보고 씨, 야, 이거 대형 강의 돈 결제도 안 했는데 바로 수능 해설해줘. 아, 전 좋아. 막 이래가지고 들어. 야, 이거 완전 공짜처럼 보이는데 이거 야, 돈 누가 내는 거냐? 난 돈 안 냈는데. 나 이거 공짜로 보는데 돈 누가 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돈 내는지 몰라. 근데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지금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회적 통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돈 내는 게 누군지 몰라. 그럼 누가 돈 내고 있는 거야? 니들이 돈 내고 있는 거라고. 진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쌤 이 강의 컨텐츠가 아니고 너라고 너.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뭐예요? 의식적인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의식의 시간.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이 컨텐츠를 보고 소비하는 그 시간, 쇼츠를 넘기면서 소비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판매되고 있는 진짜 상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불하는 주체가 여러분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머니에서 돈을 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에 시간을 들여. 그것 자체가 유튜브라고 하는 SNS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플랫폼 경제에 있어서는 이게 수익화 모델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거를 아주 하드웨어적인 입장에서 제품, 뭔가 뭐가 형체가 있는 물건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2번이라는 문장이 굉장히 괴랄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람을 갖다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너냐 이 무슨 말이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 이 유튜브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그 시간, 집중하는 시간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야. 그러니까 너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판매되어지고 있는 진짜 제품인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찍는 쌤에게 나 4시간 들였을 뿐이야. 나 아직 수익화 구간 채우려면 한참 멀었어. 그죠? 자, 여러분들, 쌤 거 이거 지금 듣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쌤 같은 그런 어떤 채널 운영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야. 이게 구글에게 있어서는 뭐 아주 착한 봉사자들이지 뭐. 그죠? 왜냐면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쌤은 프리미엄을 써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몰라요. 쌤 광고를 딥다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프리미엄을 안 쓰면 광고가 들어갈지도 몰라. 근데 그 광고 어떻게 나오는지 쌤은 몰라요. 왜냐면 광고를 쌤이 넣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즉, 쌤은 이 과정에 어떤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은 받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정 시간 이 컨텐츠를 보고 시간을 들여서, 그죠? 이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거죠. 그러고 있어. 무료로 지금 컨텐츠 소비하고 계실 겁니다.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광고가 보인다면 좀 제보 부탁드려요. 그런데 어, 어쨌든 볼 수는 있잖아요. 쌤이 업로드를 했고 여러분들은 봅니다. 그럼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유튜브라는 회사,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 어떤 일정 수준을 충족시킨 사람들에게는 이 수익을 배분을 해줘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밑에 이렇게 언저리에 망해가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죠. 그죠? 나는 그냥 봉사하고 여러분들은 시간을 들여서 시청을 해요. 그런데 그 시청 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가요. 그래서 순 시청자 수가 뭐 몇천 시간 이상이 되고 구독자 수가 몇백 명 이상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쇼츠는 뭐 몇 개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세부 그런 내부 어떤 이 구글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충족시키면 그때는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거야. 그럼 결국 이러한 컨텐츠를 무료로 소비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결국 어떤 게 지불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이라는 것이 지불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돈을 내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볼 때 이게 뿐만 아니라 뭐가 됐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막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이 보낸 시간이 전부 다 구글한텐 돈이야. 이 말이에요. 결국 진짜 제품, 상품이라고 하는 건 뭔데? 여러분들의 conscious hours. 여기다가 집중하고 투자하고 소비하는 그 시간.
그게 진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네, 아무리 봐도 2번이에요. 그죠? 이게 무료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지불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다면 1번이 답이 아니냐라고 누군가 물으셨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집중력이 이미 사용이 된 거라고요? 집중력이 이미 다 사용된 거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통념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쌤은 1번 문장이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질문을 일단 글로 받았기 때문에 쌤이 이제 내용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스미마셍. 그런데 왜 2번인지를 해설을 듣고 나면 이제는 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유튜브, 인스타그램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시간들, 내가 시간을 어디다 쓰지? 라고 했을 때 그 쓰고 있는 그 시간이 곧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재화이기도 하면서 지불하는 주체이기도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없었던 개념이 되는 거예요. SNS라고 하는 신규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수익화 모델이 생겨나면서 이전에 없었던 어떤 경제적인 도구가 생겨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변함없이 2번이고 네, 33번 뭐 문제 오류 없습니다. 해설 조금 다듬어 봤고요. 네. 뭐 다시 봐도 그래서 일단 쌤이 해설했던 의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수험생들이 이 지문을 처음 접했을 때 그때의 입장 그대로 해설이 들어갔던 겁니다. 쌤은 전지적 입장에서 해설하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쌤 스타일이어서 그냥 여담으로 풀이를 하자면, 어, 이거를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쪼개서 한 문장을 가지고 쪼개서 거의 밑에 막 한글 번역을 깔아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학원에도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쌤은 그거는 진정한, 글쎄요. 쌤이 추구하는 방향이랑 거리가 멀어요. 왜냐면 지문을 세 번, 네 번 보고 답안지랑 비교해보고 한글을 달달 외우다시피 해서 보면 그거 누가 못해요. 그죠? 그거는 같은 친구끼리도 해줄 수가 있어요. 영어를 조금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야야 이게 왜 정답이야? 야 이 문장 왜 이렇게 해석돼? 라고 물어를 봐도 둘이 해답지 붙잡고서 끙끙대면서 해결할 수 있다니까. 강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강의라는 거는 수험생의 눈에서 같이 구조 파악하고 이게 이렇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거를 짚어낼 수 있어야지. 난 그게 강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추구하는 방향이나 노선이 다르니까 쌤이 늘상 이야기하죠. 정제되어 있고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강의를 원한다면 우리나라 명실상부 공인된 기관 있죠. EBS라고 하는 거기에 학교에서 실제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보라고. 금방 서비스 되니까. 근데 쌤은 그 강의를 보고 있으면 졸려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나는 내 스타일로 그냥 해. 그러면 이 스타일이 맞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안 맞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쌤은 그래요. 다양성이라는 거 있죠? 이제는 소품종 다량 생산 시대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회계라를 지향합니다. 우리가 스타 강사가 탄생하게 되면서 약간 이제 안타까워진 게 뭐냐면 과거에는 내가 동네 학원에 가면 동네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의 각각의 강의의 색깔을 내가 맛볼 수 있었어요. 그죠? 1학년 때 선생님, 2학년 때 선생님, 뭐 A레벨 선생님, B레벨 선생님, 반이 바뀔 때마다 선생님, 과목마다 달라지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코티칭을 하면서 A라는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랑 B라는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달라.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되죠? 여러분들 이제 대형 강의를 보죠. 그래서 뭐 이투스라든지 뭐 특정 회사를 언급해도 괜찮겠죠? 메가스터디라든지 내가 그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메가스터디를 내가 예언을 했던 사람이야. 대박칠 회사라고. 그래놓고 주식을 안 샀어요. 쌤 대학생 때 과외하면서 침찍이면서 야 메가스터디는 크게 될 회사야 이러면서 엄청 광고하고 다녔는데 정작 자기는 주식을 안 샀다. 어쨌든 메가스터디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제 뭘 이뤄냈죠? 산간 벽지에 있는 친구들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타 강사, 스타쌤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죠. 온라인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좋은 점이 생겨요? 교육의 격차 해소가 되죠. 내가 저기 1타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려면 대치동이라고 하는
거기 가야 돼.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려면 노량진이라는 곳에 가야 돼. 그 학원에 가야 돼.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내가 서울에 살고 있지 않으면 어쩔 TV. 그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었죠. 근데 어느 순간 뭐가 이루어졌어요? 혁신적인 게 이루어진 거예요. 인터넷, 온라인, 인강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게 시 공간을 넘어서서 요새 이제 줌으로 실시간 수업도 하고 굉장히 이제 교육 환경이 급변한 겁니다. 즉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명강사 선생님들도 만날 수 있다. 내가 막 줄 서서 막 수강 신청하려고 막 대기하지 않아도 내가 그 선생님 강의 들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너무나 획기적인 건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가 안 된다? 어, 생태계의 다양성이라는 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 어느 한 선생님의 특정한 색깔과 그 어느 한 선생님의 특정한 스타일만이 스테레오타입이 되어버리는 거지. 근데 실제로 뭐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뭐 다른 과목은 안 그러겠어요? 과학은 뭐 안 그러겠어요?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의 색깔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 만나면서 각각의 선생님들로부터 배우는 게 다 있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집합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조금 더 풍성해진다고 보면 돼. 근데 이 인강 세계의 맹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다양한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소수의 1인자가 다 평정을 해버리면서 우리가 다양성에서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맹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누가 보완해주고 있어? 유튜브가 보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컨텐츠를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양질의 컨텐츠인지 질질의 컨텐츠인지는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들어보니까 되게 찐인데? 이 사람 사짜 아닌데? 그러면 이제 구독 누르고 바로 이제 팔로우 들어가는 거고 좀 듣다 보니까 아이씨 이거 AI가 만든 건데? 이거 목소리도 약간 더빙 입힌 것 같은데? 아, 이거 강의 되게 별론데? 이러면은 뭐, 그죠? 쌤 구독하는 채널 개수가 300 채널이 넘을 거예요. TV 채널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놀라운 게 그 300 채널이 전부 다 쌤이 원하는 컨텐츠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게 TV랑은 완전 다른 거죠. TV에서 제공하는 300 채널은 내가 안 보는 채널도 섞여 있어. 근데 유튜브는 오로지 내가 원하는 채널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생태계가 오히려 유튜브 안에서는 구현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어떤 맹점이 있죠? 노출이 안 돼. 노출이 안 돼서 이런 게 있어도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렇게 노출이 안 되는 컨텐츠를 찾아서 또 와서 들어주시고 여기다 피드백까지 남겨주셨으니 이 얼마나 귀한 인연입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쌤. 굉장히 사실은 이거 하면서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거 하는 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 많이 하고 매번 그런 생각과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댓글이 달릴 때마다 굉장히 좀 기운이 많이 나요. 정말. 많이 기운이 나고 더 신경 써서 해야지. 더 잘해봐야지. 더 이런 구독자의 마음에 더 와닿게 더 이렇게 좀 컨텐츠를 꾸려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혼자 노는 놀이터가 아니구나. 구독자가 160명대인데도 이 정도이면 1600명대이면 어떨까? 16,000명일 땐 어떨까? 이런 생각하면 막 즐겁고 그렇습니다. 과대망상 아니고 쌤이 그리는 빅픽처가 있어요. 이 해당 채널은 아니고 쌤이 진짜 이제 꾸리고 싶은 채널은 다른 컨텐츠이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도움받고 어,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쌤은 얼마든지 기꺼이 쌤은 그래요. 좋아하는 걸 하면서 그게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된다면 쌤은 그보다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거를 물질적 가치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빈말도 아니고, 강의를 세세하게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제가 하는 헛소리들, 그죠? 중간에 슬립 오브 텅 하는 것들, 실언하는 것들, 뭐 오류 있는 것들, 이런 거, 매 눈으로 딱 찝어주시는 거는 그만큼 신중하게 들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굉장히 보람 많이 느끼고, 또 기운 많이 얻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운 없었는데, 오자마자 영상 켠 거예요. 지금 배달 음식 밖에서 지금 씻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먹으러 가도 되겠죠?
33번에 대한 궁금증이 이렇게 해소되셨길 바라고요. 다시 하고 보니까 저도 그때 막 얼레벌레 뭐 이렇게 미디에이신데 메디테이시라고 해석하고 넘어갔던 거, 그죠? 다시 정정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원하는 콘텐츠가 있으면 의견 남겨주세요. 쌤이 일단 컴백 시기는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심심하면 또 들러날락할 수 있다. 다른 걸로 들러날락하겠지. 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첫 끼 먹고 저는 이제 디비죠. 자야겠습니다. 네. 모두가 다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죠.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